자, 봅시다. 과학기술을 어디다 써먹을 거냐. 첫 번째, 감염병 진단에 사용할 수 있다. 뒤에 보면 감염병의 추적 관리에 쓸 수 있다. 감염병을 진단하는 거랑 추적 관리에 사용하는 거랑 뭐 서로 다른 기술일 수 있겠지. 먼저 진단하는 때 사용되는 게 신속 항원 검사랑 유전자 증폭 검사라는 기술이 있어요.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아야 될 거, 이 신속 항원 검사에서 항원 항체 반응이라는 그 생명과학에서 그 하나의 반응이 있어요. 항원 항체 반응. 이게 뭐냐면 그 병원체 있잖아요. 병원체. 이 병원체의 특성상 표면에 여러 가지 종류 단백질이 있거든. 빨간색 단백질도 있고, 파란색 단백질도 있고, 주황색 단백질도 있고, 뭐 초록색 단백질도 있고, 뭐 보라색 단백질도 있고, 여러 가지 단백질이 있다고. 이 단백질을 인식하는 단백질을 인간이 만들어. 이 인식하는 단백질 이름을, 파란색을 인식한다 그러면 모양이 Y자 모양이거든. 파란색을 인식하는 뭐 단백질, 보라색을 인식하는 단백질, 그 다음에 주홍색을 인식하는 단백질, 또 초록색을 인식하는 단백질, 다음 빨간색을 인식하는 단백질.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 Y자 모양의 단백질이 그 병원체 표면에 있는 단백질을 인식한다고. 요 Y자 모양 단백질을 항체라고 하는 거야. 응? 요 별을 항원이라고 하고 Y자 모양 단백질을 항체라고 그래. 이때 항원과 항체는 1대1로 반응해요. 즉 파란색 항체는 파란색하고만 반응해. 빨간색 항체는 빨간색하고만 반응하고. 알겠지? 이게 단백질이기 때문에 단백질 정보는 결국 내 몸의 유전자에 저장되어 있는 게 저장되어 있는 거지. DNA에. 근데 이 종류가 이론상 무한대야. 이론상 내 몸에서 필요한 항체 종류가 무한대라고. 병원체가 엄청 많잖아. 그 병원체마다 인식해서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언카운터블에 해당하는 항체가 필요하다고. 그럼 그 항체 정보만 내 몸에서 갖고 있는다고 해도 DNA가 터져버리겠지? 양이 너무 많잖아? 그 실제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항체를 만들어낸 단백질 유전자는 좀 일부야, 일부. 일부인데 여기다가 돌연변이를 계속 일으키면서 계속 다른 Y를 만들어. 다른 항체를 만든다고. 내 몸에서 강제로 돌연변이를 계속 일으키는 되게 특별한 유전자야. 그래서 고정된 유전자가 아니고 특정 자리를 계속 돌연변이 일으키면서 염기서열을 바꾸고 그 염기서열 변화에 의해서 서로 다른 항체들을 계속 확보를 해나간다. 여튼 그게 항원 항체 반응인 거야. 어떤 병균에 대해서 그러면 빨강, 초록, 주홍, 보라, 파랑을 일단 다 만드는 게 아니고 이미 만들어져 있어. 만들어진 상태에서 병원체를 이제 백혈구가 잡아먹잖아. 납치를 하면 림프절로 데리고 가. 림프절에는 이러한 요소들이 잔뜩 있어. 거기다 이제 전시를 해서 보여주는 거야. 이거 잘 잡는 새끼 나와봐, 이렇게. 그럼 이제 빨간색이 왔는데 한 90% 정도 잡아. 파란색은 한 70% 정도의 힘으로 잡아. 얘는 40%로 잡고, 얘는 30%로 잡고, 얘는 95%로 잡아. 그럼 얘가 선택이야. 이렇게 선택되면 얘만 집중적으로 키워갖고 공격 보내. 근데 그거를 선택하고 집중적으로 키울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략 3주에서 4주야. 그러니까 감기 걸리면 한 달 정도 앓는 게 그거야. 응? 데리고 가도 그 안에서 얘를 이제 본격적으로 길러내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두 번째 만나면 그 선별하고 얘를 길러내는 시간이 단축돼. 그래갖고 바로바로 보내버려. 그냥 일주일도 안 걸려갖고 바로 이제 부스터 팍 해갖고 팍 보내버리거든. 그러면 한번 경험했던 거라서 더 빨리 한다고. 그렇게 되면 내가 알았는지도 모르고 이제 끝나는 경우가 많지. 그게 이제 백신의 역할인 거지. 백신이 방어하게끔 하는 게 이거에 대한 경험치를 미리 주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아주 나쁜 병균이야. 그러면 요 부분만 넣어주는 거야. 이 몸에. 이 빨간색만 넣어줘갖고 이거를 미리 만들게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요게 들어오면 빨간색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걸 이빨이 만들어갖고 병을 잡는다. 그게 이제 항원 항체 반응이야. 항체의 최종적인 역할은 그러니까 이게 붙으면 뭐가 좋냐?
1번 백혈구가 인식하는 부위가 돼. 백혈구가 인식하는 부위가 돼. 그 백혈구가 눈이 있어 뭐가 있어. 피하 식별이 안 될 거 아니야. 이게 병균인지 내 건지 어떻게 알아. 근데 저 Y자가 붙어있으면 내를 먹는다고. 그렇게 쓸 수도 있고 이 Y자 단백질을 보니까 부착 부위가 두 군데 있지? 그럼 여기에 이제 이 별이 붙어. 근데 얘가 지금 내가 그림에 이렇게 그렸지만 이 표면에 빨간색도 여러 개 있고 초록색도 여러 개 있고 파란색도 여러 개 있단 말이야. 그러면 다른 병균의 빨간색 부위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면 여기에 또 Y자가 붙어. 또 여기에 병균이 붙고 또 병균의 빨간색 별에 또 Y자가 붙고 또 별이 붙고 뭐 이런 식으로 붙으면 세균이 한 대 뭉치겠지. 그 한 대 뭉치면은 얘가 어디로 가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 묶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동을 못하니까 감염 확산이 막힌다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내 몸을 방어하는 게 항체예요. 자, 여기서 감염병 나는데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얘기 나왔죠? 바이러스에 의해서 걸리는 병이 뒤에 나오는 감기랑 독감이 바이러스성이야. 세균에 의해서 걸리는 게 결핵과 폐렴이 대표적인 거야. 결핵도 세균성이고 폐렴도 세균성이야. 마지막 곰팡이에 의해서 걸리는 게 무좀. 이런 거에 걸렸을 때 어떻게 잡냐? 얘네 표면에 있는 항원을 인식하게끔 하는 항체로 잡는 거야. 됐고, 이제 진단 검사에 대한 얘기 해볼게. 항체를 이용을 하는 건데 어떤 항체냐면 아까 병균에서 빨간 단백질을 인식하는 얘를 일단 추출을 해. 얘를 추출한 다음에 이 뒤에다가 특별한 물질을 붙여. 여기다가 특별한 물질을 붙여. 이게 이제 발색제라고 그래. 여기에 별이 붙으면 분자 변화에 의해서 여기서 빛이 나. 여기서 빛을 방출시킬 수 있는 뭔가 색깔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부위를 여기다 붙여놓는다고. 얘를 이거 혹시 해봤냐? 코로나 진단 키트? 여기다가 뭐 콧구녕 긁거나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하지? 여기다 탄 다음에 여기다 뿌린단 말이야. 뿌릴 때 여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으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빨간색 별이라고 쳐. 그 별을 인식하는 항체가 여기에 붙어 있어. 엄청 많이 붙어 있어. 그리고 여기가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별을 인식할 거고 여기 부분에 발색제가 붙어 있다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기 만약에 딱 하고 들러붙으면 구조 변화에 의해서 여기서 색깔이 나오는 거야. 맞지? 그래서 여기서 분홍색 줄이 떠.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여기서도 분홍색 줄이 떠. 이 분홍색 줄이 두 줄이 떠야 돼요. 왜 두 줄이냐면 이제는 알려줄게. 너는 그냥 두 줄 뜨면 양성, 한 줄 뜨면 음성 이렇게 알고 있잖아. 두 줄 뜨는 이유가 뭐냐? 여기다 항체가 없어. 얘가 하는 기능이 뭐냐면 여기서 뿌린 액체가 여기까지 도달했다 그 표시야. 도달했다. 근데 여기에 도달했는데 여기에 색깔이 안 나타나면 병원체가 없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맞아? 근데 여기에 줄이 안 나타나면 여기도 줄이 없고 여기도 줄이 없으면 이건 지금 코로나 병균이 코로나 병원체가 없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조금밖에 안 떨고서 이만큼 가고 끝나버리는지 모른다고. 그래서 여기 줄이 하나 더 있는 거야. 도달했다를 표시하는 자리라고 여기는. 여기 도달했다는 걸 표시하는 거. 여기가 실제로 항원 항체 반응을 일으키는 곳. 항원 항체 반응을 일으키면 색깔 변화가 나타난다. 그 두 줄이면 양성, 한 줄이면 음성. 그 한 줄이 여기인 거야. 알겠지? 한 줄이면 음성인데 여기서 나타나면 이거는 내가 볼 때 양성인 거지. 아직 여기에 도달은 못했지만 코로나 균은 있다는 거잖아 지금. 이해가 돼? 그래서 한 줄이라고 무조건 양성, 음성이 아니고 볼 줄 알겠냐 이거 이제? 그렇게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게 양이 충분해야 돼. 양이 적을 경우 검출이 잘 안 돼. 그래서 충분히 증상이 있고 막 지금 완전 마트에 갈 것 같은데요. 지금 완전 코도 맹매하고 지금 재채기 계속 나면 미칠 것 같아요. 할 때 검사해야 이게 떠. 초기에는 안 떠. 그 만약에 초기에 검사하고 싶다고 하면 뭐 해야 돼? 이걸로 하는 거야. PCR 검사라고 해갖고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 충분히 번식을 해갖고 이제 수천 개가 있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럼 이제 후벼갖고 넣으면 여기서 수천 개가 들어갈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막 한두 개 정도 퍼진 상태인 거야. 그럼 한두 개 정도가 만들어내는 색깔 변화를 네 눈으로 어떻게 보냐? 맞지? 그럼 어떻게 해? 그 한두 개를 증폭하는 거야.
증폭. 한두 개에 대한 정보를 증폭시켜서 1000개가 넘도록 하는 거지. 그 다음에 검출하는 방식인 거거든, 이게. 그 증폭의 기술이 필요한 거야. 여기 보면 유전자 증폭시킨다고 돼 있지?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DNA, RNA 그 유전 정보가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알기로 RNA인데. 그 RNA를 복제를 여러 개를 떠. 그 상태에서 이 RNA랑 인식할 수 있게끔, RNA랑 인식할 수 있는 게 항체 말고도 있거든? 알려줄게. 너 ATGC라고 있다고 쳐. 아까 단백질은 구조를 인식해서 붙는 거잖아, 항체가. 이 PCR은 뭐냐면, 이 RNA가 있어. 코로나의 특정 염기서열이 있다고 쳐봐. 예를 들면, AATAAA 라는 서열이 코로나 바이러스 특이적인 염기서열이라고 쳐봐. 약간 뻑쭈같이 생긴, 약간 좀 그렇게 생겼잖아. 맞지? 좀 꼬랑꼬랑하게 생긴 이런 염기서열이 있다고 쳐봐. 흔치 않은 염기서열이 있어. 그러면 아까 봤던 요런 자리에다가 뭘 갖다 놓냐면 요 자리에 항체를 갖다 놓는 게 아니고 여기에 RNA인데 T가 왜 있지? RNA면 T가 있으면 안 되는데 U가 있어야지. RNA면 U가 있어야 돼. 그럼 맞은편에 U로 된 RNA를 여기에다 붙여놓는 거야.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다가 둘이 만나겠지. 상호적이니까. 그럼 두 가닥이 된다고? 그 두 가닥이 될 때 여기서 색깔을 나타내게 하는 발색제를 처리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그러면 얘가 하나만 있더라도 검출해낼 수 있어. 원래 여기는 하나만 있으면 검출 못하지. 색깔이 충분하지 않아서. 얘는 증폭을 하기 때문에 하나만 있어도 그걸 이빨이 증폭해갖고 양이 많게끔 해서 검출할 수 있다. 그렇게 검출을 열심히 하면 자겠지, 이렇게. 잘 자네. 야, 잘 잤다. 어? 잘 자. 나 상처 받았어. 졸려? 내 목소리가 졸려? 더 까랑까랑하게 해야 되나? 응? 야! 유전자가! 그거야? 유전자 증폭검사? 응? 얼마 없더라도 검출할 수 있다고. 문제는 겁나 비싸요. 이걸 그냥 나라에서 막 했지. 이거 한 세트 하는데 10만원 넘어. 근데 이미 PCR 검사 여러 번 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 거의 전 국민의 한 50% 이상은 PCR 검사 해봤을걸? 나도 해봤으니까. 그것도 2번인가 했는데. 도대체 얼마가 나간 거야? 약간 세금 낭비가 좀 심했다. 이거를 너네한테 이제 돈 주고 하라고 그러면 너네가 안 할 거니까 국가에서 세금으로 한 건데 좀 쓸데없이 많이 돈이 나갔지. 이게 다 이제 어디로 가? 이 진단키트 만드는 회사로 다 들어간 거야. 왜? 아까워. 내가 그때 그 진단키트 회사에 주식을 사놨어야 내가. 많이 올랐어. 진짜 엄청 많이 올랐어. 10배 이상 올랐으니까. 그 당시 이제 이 진단키트 만든 것만으로도 진짜 떡상했지. 이미 지나갔다. 근데 그거 알아? 유전병은 반복된다. 이런 질병은, 감염병은 반복돼.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번에 처음 있었던 거야? 아니야. 그런 집단적으로 발병해갖고 치사율 높았던 거는 스페인 독감도 있었고 또 신종플루도 있었고 언젠가 또 올 거야. 그러면 그치? 얘네 관련된 애들이 싸면 좀 담아놓을만 하지 않을까? 그치?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고 다들 이제 관심이 없어질 때쯤. 그치? 이건 언젠가 또 터진다. 감염병은 계속 터져. 그거랑 똑같아요. 조류독감 뭔지 알지? 조류독감 터지면 사람들이 치킨 안 먹는다고 난리치잖아. 그럼 또 어느 순간 되면 또 치킨 열심히 먹고 있지. 그거랑 똑같다니까. 또는 뭐 구제역이 발생했다 그런 거잖아. 그러면 또 돼지고기 안 먹다가 또 시간 지나면 또 열심히 삼겹살 먹고 있는 걸 발견하지 않냐? 돌고 돈다니까? 그렇더라고. 살아보니까. 없어지진 않아. 집으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오는 것 같아, 뭔가 느낌이. 자, 여기 보면 A, B, C, D가 있는데
이 실험을 한번 보세요. 포획 항체라는 게 있고 진단시료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검출시약이 있고 진단 반응물 이렇게 쭉 있는데 얘 음성 표준시료지. 감염병에 안 걸린 사람의 표준시료인 거야. 얘는 양성 표준시료. 진단 그 감염병에 걸린 사람의 표준시료인 거야. 이거 가지고 지금 진단을 한 거야. 색깔 변화가 없고 색깔 변화가 있지. 양성에서 색깔 변화가 있는 거라고 이거. 그 다음 C랑 D는 뭐냐면 얘는 사람 1, 얘는 사람 2에서 시료를 채취한 거야. 그러고서 봤더니 어떻게 됐어? C에서 색깔 변화 나타났지. 그럼 얘는 어떤 거야? 걸리네야 안 걸리네야? 감염병에? 수업 안 듣고 있니? 어? 얘 감염병 걸리네야 안 걸리네야? 걸리네지 그지? 이런 식으로 진단 키트를 사용한다. 감염병은 양성이 걸린 거다. 인터넷 돌아다니는 그 글 중에서 누가 자기 에이즈 걸렸다고 한탄하는 글을 올렸어. 그 혈액 검사하고 에이즈 검사를 맡겼는데 음성이 나왔다면서 자기는 인생 망했대. 저기 에이즈가 걸렸다면서 인생 망했다 이러는 거야. 학교를 안 다닌 거지? 양성, 음성 중에 뭐가 걸린지도 모르는 새끼인 거야. 어? 적어도 그 정도 소양은 갖춘 채로 뭔가 뭐 사회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과학시험을 한 문제 더 맞추고 덜 맞추고를 떠나서 감염병에 대해서 양성이 걸렸는지 음성이 걸렸는지를 모르면은 그걸 어떻게 살아가려고 해. 약간 그 2 더하기 2는 4도 모르는 느낌이거든. 양성이 걸린 거다. 음성은 안 걸린 거고. 아직까지 몰랐으면 좀 알아보세요. 다음 뒤에 그 감염병 추적 관리에도 이제 과학기술이 사용되더라라는 건데 1번은 우리가 이미 경험을 했다.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갖고 여기 뭘 하는지 봐봐. 그 환자 규모 파악, 감염 경로 동선 추적 어서 많이 본 거지? 경험하지 않았냐? 19년에? 예를 들면 뭐 15번째 확진자가 뭐 어디 뭐 강남역 몇 번 출구를 지나갔다 합니다. 뭐 이런 거. 그게 이거야 지금. 스마트 기기, 휴대폰이랑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을 해갖고 환자 규모, 지금 감염된 애가 몇 명이고 걔네들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추적할 수 있다. 두 번째, 병원체의 유전 정보 분석을 할 수 있대. 이거 통해서 백신 만드는 거잖아. 이번에 RNA 백신이 뭔지는 아냐? 우리 이거 배웠어. DNA 유전 정보를 RNA로 카피를 뜬 다음에 리보솜한테 보내면, 그러니까 라이보솜한테 보내면 얘가 이걸로 단백질 만드는 거지. 이게 설계도잖아. 자, 이번에 그 백신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아까 병원체가 있으면은 별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다고 했잖아. 별 단백질을 넣어준 게 아니고 별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RNA를 넣어준 거야.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RNA. 그러니까 이 RNA를 주입하면 이게 라이보솜으로 가갖고 이 별을 만들어주겠지? 그럼 이 별을 인식해갖고 면역 반응이 올라갈 수 있다 이 얘기야. 원리가. 그게 RNA 백신이었다고. 근데 문제가 있지. 요 별이 뭐였어? 이게 세포 인식 단백질이었거든. 세포 인식 단백질이 나노 수준, 그러니까 엄청 확대해서 보면 이거 자체가 스파이크야. 이게 뭐 부드럽게 가서 이러고 잡겠니? 결국 이 몸을 잡는다는 건 이 구조니까 잡는 거 아니야? 분자적으로 갈고리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접착제 있지, 접착제. 접착제가 미세 구조가 갈고리인 거 알아? 그래서 붙는 거야 이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 세포를 인식해서 붙는다라고 하는 게 이런 걸 지금 만드는 거거든. 근데 이거를 내 몸에서 다량으로 만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혈관 같은 데 지나가면서 상처를 줄 수가 있다고. 그래서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거야. 그래서 초기에 이제 맞고서 뭐 가슴 쪽에 흉통 호소하고 이런 애도 있었거든. 그 단백질 너무 많이 만들어서 그래. 그런 게 있었다. 아무튼 이번 백신의 특이점은 그거였어. RNA 백신이었다는 거. 근데 RNA 백신의 최단점이 뭐냐? 가장 큰 단점. 이 RNA 백신, 이런 핵산 계열로 백신을 만들면 장점이 뭐냐면 엄청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어.
야, 이 바이러스들이 바뀌잖아 자꾸. 그 바뀐 녀석의 스파이크 단백질만 염기서열 분석하면 바로 나오는 거야. 그 바로바로 이제 백신을 뽑아낼 수 있잖아. 장점이 있지. 근데 단점이 RNA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해. 상온에서 20분만 지나면 분해돼서 사라져. 그래서 보관할 때 냉동 보관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엄청 차갑게 보관을 해서 그 부서지는 속도를 최대한 늦춰야 된단 말이지. 그게 이제 단점인데 저는 운송에 이번에 문제가 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 차갑게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냥 상온에서 하루 동안 보관을 했다는 거지. 사람들은 별로 거기에 대해서 중요성을 못 느끼는 거야. 뭐 하루 동안 냅뒀다가 맞을 수도 있지요 이러고 있는 거지. 생명과학을 아는 사람은 저 다 개박살 났겠네. 20분 만에 사라지는 애인데 뭔 소리인지 알아? 그러면 그 들여갔던 백신이 싹 다 날아간 거거든 표현이.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생명과학을 모르니까 그거 뭐 음식 하루 냅뒀다 먹어도 되는데 이지랄 하고 있는 거지. 이미 약효는 다 제로가 됐는데. 배울 필요가 있다. 우린 좀 알아야 돼. 알겠지? 그럼 제일 좋은 거는 DNA로 만들면 제일 좋지. DNA는 안전하니까, 안정하니까, 온도 변화에 따라서 부서지거나 하지 않으니까. 문제는 DNA는 기능을 하려면 핵으로 들어가야 되지. RNA는 세포질까지만 들어가면 돼. RNA는 세포질까지만 흡수하면 기능을 할 수 있지만 DNA는 핵까지 가야 된다고. 근데 핵은 야, 핵이라는 구조가 왜 필요한 거야? DNA 보호하려고 갖다 놓은 거 아니야? 개나 소나 들어가라고 핵이 있을 거면 핵을 왜 만들었겠니, 세포가? 아무나 못 들어오게끔 하려고 지금 핵을 만든 거거든. 그 DNA를 밖에서 넣어줬어. 그러면 얘가 세포질 통과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여기서 핵까지 들어간다고? 그건 너의 소망이지. 실제로 안 들어가니까 RNA로 백신을 만든 거야. 만약에 DNA로 해갖고 그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으면 DNA로 만들었겠지. 그런데 여기서 우리나라 제약회사에서 DNA를 안으로 넣는 특허를 갖고 있는 회사가 있다. 다음에 뭔가 가치가 있지 않을까? 다음 턴이 오면 말했잖아. 전염병 매번 돈다니까. 스페인 독감 있었다니까. 신종플루 있었다니까. 코로나 있었다니까. 올 거야. 언젠가는. 그치? 근데 그때 이제 되게 중요한 기술로 쓰이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 회사 사장이 참 하기 나름이겠지. 여튼 유전정보 분석하는 게 그거야. 그렇게 하면 백신 만들기 좋다고. 스파이크 단백질에 해당하는 걸 딱 만들어갖고 치료제 개발로 사용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얘기가 뭐 방역 로봇, 인공지능 로봇 얘기 나오는데 본 적은 없어요. 방역 다 인간이 하지 무슨 로봇 써갖고 방역하는 거 아니? 1번, 2번은 내가 경험해봤는데 3번은 아직 경험 안 해봤어. 이것도 가능하긴 하대. 방역 시스템에 로봇을 사용할 수 있더라. 다음 3번 미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이 필요합니다 라는 거지. 감염병 대유행은 아까 얘기했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기술들, 특히 CO2 제거 관련된 기술이 필요하겠지. 에너지 고갈이면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고,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미리 감지해갖고 뭔가 대피할 수 있는. 내가 산사태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지진을 막을 수 없고 화산을 막을 수는 없잖아. 다만 그걸 감지해갖고 도망갈 수는 있겠지. 그런 걸 감지하려면 과학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지. 지금 지진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감시 시스템이 좀 잘 돼 있어. 일본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저기 먼 바다에서부터 출발하잖아. 도달하기 전까지 알람을 띄워갖고 최대한 고지대로 도망가겠죠. 물 부족한 거는 어떻게 과학기술로 해결하냐? 그 해수의 담수화, 그 바닷물을 맹물로 바꾸는 기술, 그런 거. 식량 부족 같은 경우 비료 관련된 얘기 나오면 되겠지. 그런 거 통해서 이런 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 됐고, 다음 밑에 빅데이터는 어떻게 씁니까? 빅데이터를 어디에다 쓸 수 있냐?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 그냥 모든 정보에 대한 수집이고 그거에 대한 집합인 거지. 뭐 하나에 대해 일단 저장 장치 기술이 필요한 거지. 적당히 집에 있는 1테라, 2테라 가지고 택도 없어요. 엄청나게 큰 저장 장치에다가 싹 다 쳐박아 놓는 거. 이 빅데이터가 제일 많이 활용되는 게 기상이야, 일기 쪽. 일기는 지금 예전부터 지금까지 엄청 많은 그 구름에 대한 배치가 있을 거 아니야. 구름과 기압에 대한 배치 자료를 이런 구름 배치일 때 서울에 몇 센치 비가 왔었다. 이런 배치일 때는 서울에 몇 센치 비가 왔었다. 이런 게 다 있을 거 아니야, 데이터가. 한 대 때려 박으면은 그 맞출 가능성이 높아진다. 근데 높아져도 지금 이 모양이다. 지금 너네 그 일기예보 믿어? 약간 일기예보에서 비 올 것 같다라고 하면 마음속으로 딱 느끼는 게 5대 5구나. 딱 이런 느낌 안 들어? 지금 이게 많이 늘어난 거야. 이 빅데이터로 상당히 높아진 수준이 이거야. 내가 니네 나이 때는 일기예보 글쎄요. 지금은 상당히 잘 맞는 게 일주일 정도까지도 예측하는 것 같아. 그 다음 주 뭐 수요일이나 목요일날 소풍 간다고 치면 그때 비가 올 거야 안 올 거야를 지금 상당히 좀 높은 확률로 맞추는 것 같더라고. 여기서 꿀팁. 그 에버랜드나 이런 데는 비가 오면 그 입장권을 돌려주는 제도가 있어요. 2번 갈 수 있어요. 그 비가 올 때 만약에 맞춰서 가잖아? 그러면 비가 뭐 하루 종일 오면 답이 없고 잠깐 멈추는 타이밍에 뭔가 놀 수 있으면 놀고 입장권 따지고 그게 가능해. 나중에 지금은 너네가 공부하느라 바쁘니까 그래도 대학생 돼서 놀러 갈 일이 있으면 잘 한번 이용을 해봐. 다음 데이터 수집과 저장 관련된 얘기인데 이 수집하는 도구가 뭐 디지털 탐구 도구라고 해서 이런 출판사에서 나온다는데 너네 출판사 어디 있어? 비상이냐? 뭐 모르냐? 니네 학교에 나온 거면 읽어보시고 나도 이거 써본 적은 없어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수집하는 장치래. 응? 특정 교과에서만 나오는 거니까 한번 체크를 하시고 뒤로 넘어가시면 빅데이터의 활용 얘기 나옵니다. 어디에다 써먹을 수 있냐. 일단 빅데이터의 뜻부터 나왔죠. 사회 수업이라고 했다. 빅데이터라고 하는 건 연락 방대한 양인데 문자, 영상, 음성 등 다양한 형태로 저장해 놓는다. 이거를 어디다 쓸 수 있냐? 금융, 교육, 의료, 정부, 정책 결정 등에 사용할 수 있더라. 뭐 쓰레기 매립지 관련된 거를 했을 때 그 막 설문을 돌려 그 지역에다가 몇 프로가 반대하고 몇 프로가 뭐 좀 찬성하고 몇 프로는 그냥 중립인지 이런 거. 그래서 최대한 분란 없게끔 정부 정책 결정하는 게 있고 의료 관련해서는 각 증상에 대한 질병인 거지. 어떤 질병에 걸려갖고 어떤 암이라고 쳐봐. 암 같은 게 이게 되게 잘 돼 있어 빅데이터가. 상당히 많은 사람이 암으로 죽어서 어떤 암이 지금 이런 모양이고 이 정도 퍼졌을 때 얘 수명이 어느 정도 남았구나라고 하는 걸 거의 완벽하게 예측해 요즘에. 그 지금 뭐 이제 몇 년 남았습니다, 몇 개월 남았습니다 하는 거 있잖아. 그게 빅데이터에서 나온 거야. 지금까지 통계치가 이 정도 암이 퍼진 상태에서는 이 정도까지밖에 못 살고 죽었다라고 하는 게 있거든. 그게 이제 의료에서 사용되는 거고. 그럼 거꾸로 이런 사람한테 항암을 뭐 8번 했더니 그 두 번째로는 암이 퍼지지 않는 걸 발견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4번 항암 치료하고 누구는 6번 하고 누구는 8번 하고 누구는 10번 하고 누구는 12번 했을 때 6번까지는 재발 확률이 좀 높았는데 8번까지 하면은 재발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라고 하면 굳이 내가 12번까지 할 필요 있냐? 항암 8차까지만 하면 되겠지. 그런 식으로 빅데이터가 활용된다고 통계가. 교육이랑 금융 관련된 거 실은 이 금융 쪽은 뭐 나도 좀 그래요. 좋은 쪽은 아닌 것 같아. 결국은 신용 정보 이런 것들이 이거거든. 그러니까 신용 점수가 이런 애들은 돈을 잘 안 갚는다라고 하면 안 빌려주겠지. 그런 용도로 쓰지 너네한테 유리하게 쓰이진 않아. 금융 쪽 빅데이터가. 알아?
또는 뭐 금융이라고 해서 돈 빌리는 것뿐만 아니라 뭐 주가에 대한 예측이라든가 그런 것도 금융 쪽에 대한 빅데이터로 볼 수 있거든. 근데 그 최근에 한번 실험했던데 심지어 알파고에 참여했던 걔네들도 들어갔던데 그리고 코인의 가격의 변동을 예측해갖고 이렇게 투자하는 AI 시스템을 또 시도를 했는데 싹 다 실패했어요. 한 놈도 성공하지 못했어. 이쪽은 그 이런 거 AI 믿는 거 아닌 것 같아. 금융 쪽은 AI 믿는 거 아닌 것 같아. 됐고 빅데이터의 장점과 문제점 얘기 나오죠. 이 장점, 이 공개 데이터를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조사를 하면 그 조사된 걸 올리잖아. 그럼 굳이 다른 사람은 그 조사를 또 안 해도 되는 거야. 직접 데이터를 수집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그 얘기야. 직접 데이터 수집을 안 해도 된다. 그 다음에 여러 분야에서 수집되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다. 정확성이 올라간다는 얘기. 딱히 이 정도? 문제점은 개인정보 유출. 빅데이터는 문제가 이 개인정보에 대해서 빅데이터를 만들어 놨다가 털리면은 그냥 국가 치로 털리는 거지. 그치? 너무 무섭지 않냐? 이번에도 쿠팡 털렸다는데 그냥 뭐 개인정보라고 해서 간단하게 털리는 게 아니고 네 이름, 니네 집 전화번호, 네 핸드폰 번호, 네 주소까지 한꺼번에 털리는 거거든. 그 쇼핑몰 관련된 거. 그럼 이제 보이스피싱 할 때 너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야. 누구누구 지금 무슨 국 어디에 살고 있는 누구누구 씨 맞으시죠? 예, 여기 지금 경찰청인데요 하고 들어가는 순간 바로 얼굴 시작한다고.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거기서부터 이제 피싱이 시작된단 말이야. 경찰청 피싱은 다 거기서 시작돼요. 너에 대해서 뭔가를 많이 알고 있어. 정확히 알고 있어. 그러는 순간 이 사람들은 진짜 거기에 대해서 다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가 보다 하면 이제 다 털리는 거지. 이게 웃고 넘기지만 그걸로 그 죽은 사람도 있지. 그걸로 죽은 사람도 있어. 검사 사칭하면서 계속 이제 그 어디 ATM기에 가게 하고 돈 뽑게 하고 보내게 하고 돈 다 털리고 자살했단 말이야. 무섭다. 다음 이거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 그 새로운 발상 같은 게 좀 안 될 수 있어. 새로운 연구를 해갖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해야 되는데 기존의 거 계속 갖다 다운받아 써야지라고 하면은 이게 또 잘못될 수 있고요. 이 정도만 봅시다. 2개 정도씩만 봅시다. 지금도 보면 장점 2개, 단점 2개 적으라고 하지 뭐 여러 개 적으라고는 안 하잖아. 2개 정도씩만 체크하고 하자. 빅데이터에 대한 태도, 보호 관리에 신경 써야 되고요. 비판적으로 평가하셔야 되고요. 그냥 다 믿고 쓰지 말고. 문제점이 있으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봅시다. 뭐 어디다 쓰냐라고 하면 4가지가 나왔지 지금. 실험에 쓰지. 실험. 예를 들어서 암에 대한 실험이다라고 하면 빅데이터가 어느 정도로 되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A암에 걸린 환자가 있어. 그 A암에 걸린 환자들의 유전자 분석해 놓은 게 있거든. 그 세포들. 똑같은 A암에 걸린 1번 환자, 2번 환자, 3번 환자, 4번 환자, 5번 환자 쭉 해갖고 여러 명 있을 거 아니야? 걔네들의 그 세포에서부터 추출한 DNA들을 싹 다 분석해 놓은 게 있을 거라고? 그럼 갑자기 공통된 DNA 염기석이 쭉 나오는 거야. 그 정상인한테는 없는데 얘네들은 다 공통으로 갖고 있는 거지. 그게 이제 암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런 거 연구할 때 쓰는 게 이거. 기상관측 아까 얘기해줬지. 유전체 분석 같은 경우는 일단 다 그 짱박아놔야 돼. 너가 만약에 A 독감을 연구하고 너는 B 독감을 연구하고 너는 코로나 너는 뭐 메르스 넌 뭐 이렇게 했으면은 그 유전체를 분석을 해놨으면 그걸 다 올려놓는다고 데이터베이스에다가. 그래야지 그 뭔가 뭐 누군가 질병에 걸렸을 때 얘가 뭐에 걸렸는지 쉽게 찾을 수도 있고 또 이게 그 유전체 분석을 좀 악랄하게 쓰면은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야. 보험회사가 이 유전체 정보를 쓰기 시작하면은 정말 골 때리다.
그 유전병은 어쩔 수가 없거든. 예를 들어서 부모님 중에서 한 분이 암으로 돌아가셨어. 그럼 그 유전자가 나한테 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아예 없진 않아. 예를 들어서 아빠도 염색체가 2개 있고 엄마도 염색체가 2개 있는데 이게 이제 망가진 염색체였던 거야. 그럼 나를 만드는 과정에서 정상 유전자는 하나 왔지만 여기서 얘가 왔을지 나도 모르는 거잖아. 확률이 있긴 있는 거지. 근데 확인할 수는 없는 거야. 확인할 수는 없다고. 근데 이게 되는 순간 받으셨네요. 당신은 암보험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돼버린다고. 어떤 불이익인지 알겠어? 그래서 유전 정보는 나중에라도 최대한 숨길 수 있으면 숨겨. 지금 시대가 바뀌면 이거 나중에 요구할 수 있거든? 숨길 수 있으면 숨겨. 동의해주지 마. 동의해서 퍼져서 니꺼 유전제 검사를 했더니 얘는 당뇨에 관련된 유전병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또는 뭐 혈압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 또는 뭐 암에 걸릴 유전자를 일부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불이익 당할 수 있으니까 유전 정보를 나중에 원하더라도 주지 말라고. 뻐길 수 있을 만큼 뻐겨봐. 나도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 결국은 보험회사들이 돈이 많아서 그걸 요구하는 시대가 오긴 올 거거든. 언젠가. 이게 30년 후에 올지 40년 후에 올지 모르겠는데 뻐길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뻐겨. 그리고 보험은 40대 전에 들어야 돼. 20에서 40대 사이에 들어야 돼. 최소 좋은 게 한 30대쯤에는 드는 게 좋아. 이걸로 짧게 들지 말고 한 100세 만기 이렇게 들어. 미래에 대한 거잖아. 미래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보험이잖아. 진짜 희한한 게 내 주변 사람들 중에서 보험을 해지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어. 그러니까 보험 계속 넣으니까 아깝다는 거야. 보험을 해지해야지? 1년도 안 돼갖고 큰 사고 났고 보험 혜택 하나도 못 받고 지금까지 했던 거. 그런 경우가 있거든. 보험은 40 넘으면 또 안 받아줘요. 잘. 그 망가지는 게 40부터지 망가진단 말이야. 그래서 하려면 최고 늦어도 39살은 해야 돼요. 저쪽은 30세부터 해서 이때 어릴 때 해야 싸. 어릴 때 할 때 싸고 그 다음에 최대한 좀 보장 길게끔. 그렇게 해야 나중에 시대가 바뀌어서 이런 거를 한다고 해도 너네는 보장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저도 때 할 수 있으면 해라니. 그럼 신약 개발에 대한 빅데이터. 나는 이거 실제로 활용하는 거 봤어. 얘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막 무작위로 합성을 이빨 때려. 그냥 수백 개를 한꺼번에 합성을 다량으로 한 다음에 여러 종류의 약을 한꺼번에 다량으로 합성한 다음에 한꺼번에 구조 분석을 해. 그 다음에 그냥 빅데이터에 올려버려. 그 구조가 이렇습니다 하고 내가 합성을 했더니 이러이러한 구조의 물질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하고 올려. 그러면 자연에서 만약에 별 모양에 해당하는 물질이 뭐 특정 기능을 한다. 결국 모양이 기능을 결정하는 거라서 별 모양을 갖고 있는 물질이 예를 들어서 뭐 심장에서 혈관을 확장시켜서 그 협심증을 치료할 수 있는 약물로 쓰일 천연 물질이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합성됐던 데이터베이스에서 얘랑 제일 비슷한 구조를 찾는 거야. 컴퓨터로. 그랬더니 뭐랑 붙어 있는 게 이 구조랑 가장 흡사하다. 그럼 끄집어 내갖고 임상실험 해보는 거지. 실제 심장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나. 거기서 한다 그러면 바로 약 만들고 끝난 거야. 그런 식으로 쓰기 때문에 그냥 합성해갖고 계속 데이터베이스에 올린다고. 그 구조 분석해서. 그게 신약 개발에 사용되는 예다. 됐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막 파트 합시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쟁점.